국정원의 이상한 공작, 나체 합성으로 블랙리스트 괴롭히기 하나. 이런 제목이 달렸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간첩 잡으라는 국정원의 이상한 수준. 국정원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간첩 잡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거는 국정원의 원훈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반드시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인데, 하지만 여기 보겠습니다. 민간인 동원 댓글 부대,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을 했고요. 세금으로 활동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정원 직원이 이 세금으로 된 활동비를 빼돌렸어요. 댓글 공작비를 떼먹은 겁니다. 황당하죠? 자, 여기 보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82명, 엄청납니다. 거의 100명입니다. 좌파 인사로 분류했고요. 전방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가짜 합성 사진이란 특수 공작까지 벌였습니다. 정말 특수 공작인데요.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사찰 내지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빠지지 않겠죠? 온라인 여론 조작. 5.18 민주화운동 비하글을 온라인에 올리는가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는 글까지 올리는 아주 치졸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반응들 한번 보죠. 자, 당사자죠. 문성근 배우, 여기 김효진 배우가 2명 나와 있는데, 나체 합성 사진 유포했다? 해외 토픽감이다 라고 혀를 찼습니다. 자, 김효진 씨는요. 추함의 끝이 어딘지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재동 씨입니다. 김재동 사찰 문자 나한테 잘못 보내기도. 국정원 요원이요. 김재동 씨를 사찰했는데 그 사찰한 내용을 상관한테 보고한다는 걸 실수로 김재동 씨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가요? 설마 국정원 요원이 잘못 보냈다고 믿기도 어려운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요즘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럴 땐 그저 조용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라는 안보는 안 하고 국가기관의 수준 낮은 공작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써주세요. 이게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번 달 말 정도까지는 취합을 끝내고 10월 초쯤에는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고소고발 모두 형사, 민사 다. 형사, 민사 다 해야죠. 민사는 그러면 그 대상이 일단은 제일 기초는 국가,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원장이 세 사람은 필수고요. 이게 아마 좀 폭이 넓어질 거는 같습니다. 근데 국정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저는 사실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집단이에요. 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최순실 때 라스푸틴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마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이에요. 만났더니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결국 그거예요.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명계랑 문성근 같은 사람 시켜라.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자, C급도 안 되는 합성 사진을 만드는가 하면 댓글 공작비까지 떼먹는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다 이 지경 됐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저는 이분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위는 이적행위로 간주를 해서 이적행위. 예,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역할은 그 북한의 동향 같은 것들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안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그분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국내에 있는 연예인들을 사진이나 합성시켜서 돌리고 또 뭐 이상한 댓글이나 달고 돈이나 빼먹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적행위로 간주해서 이분이 정말 철저하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북한에서 대놓고 지금 웃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자, 서영호 소장님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하면서 작전 명령을 화려한 휴가로 지었습니다. 예. 질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저질 공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 저는 이 양반들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학살해 나가면서 이것을 화려한 공작,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광주 학살을 한 신군부만큼이나 민주화 인권을 학살한 그 씻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서 그 책임자, 그것이 국정원장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신 교수께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이 원세훈 원장, 전 예. 원장은 모르지만 예. 국정원 직원들은 정말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자괴감. 정말 이거 저질 흥신소 심부름센터만도 못하구나 우리가. 사실 이 지금 전에 예, 그 국정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 혹시 자녀분들이 그 소위 말해서 그 합성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정원에 다니는 부모한테 물어봤을 경우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국정원 직원들은 상당히 엘리트들입니다. 예. 또 정예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중에 뭐 좀 잘못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난번 또 원세훈 원장 부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채소밭 가꾸라든지 무슨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뭐 냉장고 문도 다 뭐 잠가버리고 다녀. 어마어마한 갑질이었습니다. 갑질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정말 부창부수인데 과연 이러한 국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저는 원세훈 원장이 정말 역사 앞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을 본인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적어도 서울시에 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엘리트 공무원이고 잘 나가는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국정원장 되고 그 이전에 행안부장인가요? 그 과거에 내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행정안전부장. 굵직굵직한 자리에 쭉 앉았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일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또 누가 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역사 앞에 바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박상병 교수께서 뭐 비슷한 생각이실 건데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합성 사진 보셨죠? 봤죠. 저희가 내용이 좀 너무 좀 다루기가 그래서 이게 화면을 안 보여드리는데 그 수준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가정보원이 만들어간 지금도 진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C급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나요? 이게 보면서 그게 진실일까가 아니라 이거를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아까 뭐는 뭐 일베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푸드는 줄 알았어요. 좀 노네요 하면 국가정보원이 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아요. 자, 간첩 잡아라고 국민들이 그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그것도 또 공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수증까지도 좀 제외되는 그 돈을 국가정보원에 쏟아붓고 있는데 그때 MB 때 북한에서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이에 국가정보원 일부긴 합니다만 국가정보원에서 방금 국민 여러분이 보신 그런 사진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입니다.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만드는 이 사진이 혹시 유포되면 국민들이 진실을 믿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알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어쩌다 여기까지 간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참담합니다. 사실 이 국가정보원이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이상한 아주 수준 이하의 공작은 벌였지만 막상 북한이 도발을 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정보 파악을 하거나 대응을 못했다는 기간과 아주 겹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땅을 칠 노릇입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하나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밝혀지는 원세훈의 국정원 행태들. 그런데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요거 몇 분 써주셨는데 먼저 삼영진 전 의원 보겠습니다. 전 조금 아까 질문인데. 아까 질문 걸 쓰셨어요? 제가 지금 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거림직해가지고 밑에 착 저도 이게 자막 처리했습니다. 이게 시꺼멓게 옆에 이중근 실장이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나왔던 사진을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패러디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사진을 그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문성근 씨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참 이런 영화에
참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큼 이제 만들어서 돌린 거죠, 국정원에서. 근데 그걸 수준이 너무 조악한데 그걸 믿으셨어요? 아니 이제 뭐 영화인들이니까 뭐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어떻게 국정원에서 일제 어떤 사람을 뭐 예컨대 이념적으로 매도해서 메카시즘으로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문제 삼잖아요, 그죠?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런 것도 문제 삼고. 근데 이렇게 저질로 그야말로 흥신소 수준도 안 되는 식의 그런 잠깐만요. 작업을 이게 지금 했다.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두 등장인물은 누굴 묘사하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누굽니까? 좀 생각해. 이게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런 것 같아. 이게 바로 나라에 충성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흥신소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놓고. 옛날에 기억하잖아요. 이 롯데 호텔에 인도네시아 사람이 무기 사러 왔는데 거기 몰래 들어갔다가 걸린 그 국정원 수준이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국정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신소 수준도 안 되는. 이거는 분노가 아니라 기가 차는. 그렇죠?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보면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보면은 뭐 시청자분께서는 대부분 짐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충성하는 뭐 방법이 굳이 이거였다니.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대충 누군지 아마 다들 추측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실장께서는 제가 원래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 출발한 국정원의 적폐의 그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언론들은 다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칼 끝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으로 향한다면 그 결정적인 키는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있거든요. 그렇죠.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장세동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장세동 안기부장의 길을 갈 것이냐. 완전히 입을 닫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역할. 자기의 충성을 다해서 정말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장세동 씨에 대해서는. 반면에 김만복 거긴 좀 다르죠. 참여정부 시절에 김만복 국정원장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사실은 정말 온갖 설화에 다 노출될 정도로 아니 국정원장의 입이 어떻게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전형이 바로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마도 내가 장세동의 길을 갈 것이냐 김만복의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양호 수장께서 짧게 쓰셨는데. 네, 혹시 정치 깡패 용팔이를 아십니까?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위해 전두환 정권이 당시에 안기부가 개입해서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영남을 기반으로 한 야당이 창당한 걸 막고 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서 정치 깡패들을 동원한 정치 공작 사건이었는데요. 아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나야말로 MB의 영원한 용팔이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강목으로 전당대회를 방해했다라면 지금은 댓글 부대, 민간인 사찰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의 천병이 되고자 하는 걸 보면 사실상 정치 공작이 아니라 정치 깡패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악역을 하고 있다라고 정권의 충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정치 깡패는 그 당시 역할이 본연의 임무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가 아닌 거라서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고영신 교수께서. 저는 요즘 최순실의 고민도 박정희 전 대통령 관계에서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까 이 실장 얘기한 대로 원세훈 씨 입장에서는 나 혼자 독박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이명박 자기의 주군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 또 보고를 다 했다. 물귀신 작전을 쓸 것이냐. 이 고민 중에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세동이냐 김만복 이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아까 이 실장 얘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독박적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박을 쓸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추정을 했습니다. 하라는 안보는 안 하고 국가기관의 수준 낮은 공작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써주세요.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번 달 말 정도까지는 취합을 끝내고 10월 초쯤에는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고소고발 모두 형사, 민사 다. 형사, 민사 다 해야죠. 민사는 그러면 그 대상이 일단은 제일 기초는 국가,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원장이 세 사람은 필수고요. 이게 아마 좀 폭이 넓어질 거는 같습니다. 근데 국정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저는 사실 일베 중에서도 쓰레기들만 하는 집단이에요. 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최순실 때 라스푸틴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마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국정원의 이상한 공작, 나체 합성으로 블랙리스트 괴롭히기 하나. 이런 제목이 달렸네요. 내용 보겠습니다. 간첩 잡으라는 국정원의 이상한 수준. 국정원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간첩 잡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거는 국정원의 원훈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반드시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인데, 하지만 여기 보겠습니다. 민간인 동원 댓글 부대,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을 했고요. 세금으로 활동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정원 직원이 이 세금으로 된 활동비를 빼돌렸어요. 댓글 공작비를 떼먹은 겁니다. 황당하죠? 자, 여기 보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82명, 엄청납니다. 거의 100명입니다. 좌파 인사로 분류했고요. 전방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가짜 합성 사진이란 특수 공작까지 벌였어요. 정말 특수 공작인데요.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사찰 내지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빠지지 않겠죠? 온라인 여론 조작. 5.18 민주화 운동 비하글을 온라인에 올리는가 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는 글까지 올리는 아주 치졸한 짓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반응들 한번 보죠. 자, 당사자죠. 문성근 배우, 여기 김효진 배우가 2명 나와 있는데, 나체 합성 사진 유포했다? 해외 토픽감이다. 라고 혀를 찼습니다. 자, 김효진 씨는요, 추함의 끝이 어딘지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재동 씨입니다. 김재동 사찰 문자, 나한테 잘못 보내기도. 국정원 요원이요, 김재동 씨를 사찰했는데 그 사찰한 내용을 상관한테 보고한다는 걸 실수로 김재동 씨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가요? 설마 국정원 요원이 잘못 보냈다고 믿기도 어려운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요즘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럴 땐 그저 조용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이에요. 만났더니 저보고 한다는 얘기가 겨우 그거예요.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일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명계랑 문성근 같은 사람 시켜라. 제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자, C급도 안 되는 합성 사진을 만드는가 하면 댓글 공작비까지 떼먹는 국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다 이 지경 됐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저는 이분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위는 이적 행위로 간주를 해서 이적 행위. 예,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역할은 그 북한의 동향 같은 것들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안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그분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국내에 있는 연예인들을 사진이나 합성시켜서 돌리고 또 뭐 이상한 댓글이나 달고 돈이나 빼먹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적 행위로 간주해서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북한에서 대놓고 지금 웃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자, 서영호 소장님께서 뭐라고 쓰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하면서 작전 명령을 화려한 휴가로 지었습니다. 질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저질 공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 저는 이 양반들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산해 나가면서 이것을 화려한 공작,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광주 학살을 한 신군부만큼이나 민주화 인권을 학살한 그 씻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서 그 책임자, 그것이 국정원장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간에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신 교수께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이 원세훈 원장, 전 원장은 모르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정말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자괴감. 정말 이거 저질